1주택자가 자기의 실거주를 위해서 갈아타기 할 때 요것도 무주택자처럼 해주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부예요. 조건. 그럼 대출이 나오는데 그럼 대출의 종류가 어떤 걸 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요걸 선택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쌤입니다. 상쾌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대출 문제입니다. 실거주자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나요? 아니면 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 못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런 규제 속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또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 대출에 대한 기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월 15일 날 규제지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먼저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25개 구 다 지정됐고 경기도 12개 구가 추가된 거죠. 그럼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영향이 큽니다. 이 외에도 있는데 이 외에도 있는 것들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된 지역이 동일하게 지정이 됐는데, 얘는 이 지역 안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은 다 허가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언제 허가를 해주냐? 실거주를 해야 허가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출에 대한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보다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의 지역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과천, 광명, 성남, 그리고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요즘에 풍선 효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구리, 동탄, 남양주, 부천, 뭐 고양, 요런 데들이 좀 빠져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지역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규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 우선 금융 규제에 대한 강화예요. 이게 이제 바로 대출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6억이 최대죠. 대출 받는 데 있어서 6억 이상 해주지 마라. 이게 이제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지정이 돼 있던 내용이고, 그럼 최대치가 6억인 거예요. 수도권 내에서는. 그래서 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6억이 최대인데, 이게 15억 이하일 때는 6억이 최대고 15억에서 25억 이하면 6억도 아니고 4억으로 좀 줄인다. 그리고 25억을 초과하면 2억으로 더 줄인다. 여기에서 이제 뭐 LTV 비율을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비율이 또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조금 나오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또 개인마다 대출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연봉이 좀 적은 사람들은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금액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DSR 반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은행의 위험 가중치 상향으로 한다는 것도 결국은 대출을 적게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비주택, 이거는 나중에 번복을 했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결국은 규제된 곳에서 대출이 최대 6억이고 그 이하로 금액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 말고도 이런 청약이나 전매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세금.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지만 1주택자부터는 이제 다음 주택을 살 때 중과가 되는 거죠. 8%, 12%. 양도세도 지금 2주택자나 3주택자 기본세율에다가 20%, 30%더 올려서 세금을 받는데, 지금 이거는 한시적 유예가 돼 있는 상태죠. 26년 5월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취득을 하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더라도 2년 보유한 것만 가지고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요런 것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것도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매도했을 때 현금 청산이 된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경매나 공매로 넣은 이런 물건들은 예외가 된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대출이죠, 대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있고 1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할 때 대출이 나오고 어떤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나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지역을 타겟팅을 해서 투자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를 통해서 싸게 사가지고 매도 차익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선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있죠, 지역별로. 이게 첫 번째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그리고 아까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해서 규제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규제지역은 무주택자는 40%는 최소한 나옵니다. 근데 이 40% 나오는 데에서 만약에 생애 최초라면 30% 더 받을 수 있는 70%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일반 서민 연봉 수준으로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8억 이하일 때 최대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더라. 요걸 먼저 아시면 돼요. 무주택자는 이렇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왜? 무주택이니까 하나 정도는 살 때 요만큼 해줘야 된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데 유주택자인 1주택자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규제지역 내에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개의 지역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1주택 이상 있는 투자자 수요는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다. 근데 무주택자들은 그걸 거르기가 어려우니 1주택 정도는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거주하는 조건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이 안에서. 그럼 가계대출만 가능한 거고요. 이 가계대출이 실거주를 한다는 의미의 대출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뭐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요건이 붙죠. 이게 이제 규제지역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사항이 있는 거는 1주택자가 자기의 실거주를 위해서 갈아타기 할 때 요것도 무주택자처럼 해주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 조건부예요, 조건. 이제 6개월 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되죠. 야,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6개월 안에 팔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긴 한데 아까 그 서울 말고 경기도에서 12곳 외에 빠진 곳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부천, 구리, 동탄, 남양주 이런 곳들, 그 경기 일부와 인천 전역, 여기는 수도권이지만 규제가 아니죠. 그곳과 그리고 비규제인데 이 수도권 외 지방,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비규제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2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면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2번 비규제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비규제를 선호하겠죠. 더 잘 팔릴 것 같고 리스크가 적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 이분들도 이제 비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40% 규제 이런 게 없죠. 이제 보통 LTV에 맞게끔 뭐 LTV 70% 정도 내외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상이 어떤 대출을 받냐, 가계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을 받냐, 요거에 따라서 DSR 적용받는 가계대출을 할지 DSR 적용을 안 받는 사업자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대출이 70% 내외 받을 수 있냐 없냐도 또 나뉘어지긴 해요.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다 대출이 나온다, 먼저 아시면 되고. 그럼 대출이 나오는데 그럼 대출의 종류가 어떤 걸 할 거냐, 이 2개 중에 요걸 선택해야 돼요. 가계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규제지역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나오냐가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연봉 대비 뭐 한 6배 정도 요즘에 생각하면 돼요. 연봉 대비. 그럼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 물건 말고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있다면 다 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도 되기는 한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9월 7일 이후에 수도권 내, 이거는 수도권 전체입니다. 수도권 전체의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는 대출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이긴 하더라도 경기 일부와 인천에서는 이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사업자가 되냐? 이제 전자상거래나 또는 통신판매업, 기타 다른 사업자들로 우회를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업자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DSR 안 봐요. 전입 요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규제에서는 이 사업자를 통해서 받는 걸 더 선호하죠. 다만 이 사업자를 받을 때는 또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럼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사업하는지, 뭐 명판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의 사진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걸로 해야 은행에서도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나면은 이것도 몇 개월 이내에 이 사업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가계대출보다는 DSR도 안 받고 전입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LTV의 70% 정도는 나오는데, 우리 경매 공매 투자자분들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다 조사한 감정평가 금액 있죠? 그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7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보단 다 싸게 받잖아요, 보통. 그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뭐 감정가의 뭐 60에서 70% 또는 낙찰가의 80% 정도 중에 낮은 거, 요 정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는 싸게만 받으면 최소 80%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규제인데 지방인 분들, 이분들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냐 다 대출이 나와요. 가계대출 가능하고 사업자 대출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왜냐? 아예 규제도 안 묶여 있을 뿐더러,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특히 매매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가계대출은 DSR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연봉과 소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유리할지, 아니면 사업자로 그냥 아까 전자상거래 이런 거 말고 그냥 매매 사업자로만 해도 여기는 충분히 나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가의 60 또는 70 정도 또는 낙찰가의 80% 이상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비규제 지역은 우리가 싸기만 받으면요, 한 8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사람에 따라 가계대출이 좋을지 사업자 대출이 좋을지 이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종류를 고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두 개는 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연말인데 대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수도권 이내에 있는 이런 은행들, 이런 데들은 지금 이미 대출 빌려줄 그 여신의 한도가 다 이미 차서 이제 올해를 벌써 마감한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슬슬 나오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마감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면 내 거 하나 해줄 은행은 진짜 전국에 하나 없겠어요?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설사 대출 진짜 한 군데라도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 받게 되면 대금 납부 지급 기한이 경매 기준으로 한 12월 말쯤 될 겁니다. 이때 안 내면 되죠. 요거 지나서 내도 되잖아요. 꼭 이때까지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경매 법적 절차도 좀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데, 대금 납부 기한이 12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 안에 내는 게 좋은 거죠. 좋지만 이제 못 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늦게 내도 됩니다. 기한 후 납부라고 해서 다음 매각기일 3일 전까지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내게 되면 이제 연체이자를 좀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12월 말이 지나도 내도 된다. 그럼 1월 한 중순이나 말 전에까지만 해도 낼 수는 있는 거예요. 26년도 이제 빌려주는 은행 찾아가지고 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회원님들 대출 승인받은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규제 지역, 서울 안에서 규제니까 이제 1주택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얼마가 나왔냐? 4억짜리 서울에 있는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무주택자라서 60% 그리고 이율은 4.2%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자서했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제 요게 포함되는 거죠. 일반 서민. 생애 최초는 아니어서 70%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데 수도권 내에서의 비규제. 여기는 어떻게 받았냐면 전자상거래로 신탁대출로 받아서 한도,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83% 정도더라고요. 낙찰가에. 네, 이렇게 받았고 금리는 4.8%, 그 다음에 중도상환수수료 0.1% 승인됐다. 네, 이렇게 이거는 사업자, 이게 전자상거래로 받은 내용. 가계대출로 받았을 때는 이것도 대출이 나오지만 DSR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방, 가계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한 거,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리는 4.3%고 이분이 대출 받은 게 90%, 이게 되게 싸게 받아가지고 가계대출인데 90% 받았고 금리는 4.3%. 네,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전입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에서의 사업자 요분은 낙찰가의 80% 해서 8,600만 원 정도 받았고 금리는 4.2%. 그래서 요 사업자가 이제 매매 사업자가 되는 거죠. 비규제 지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거 다 승인 받은 겁니다.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복잡해진 이런 경매 또는 일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핵심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막 그냥 된다 하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해서 투자했다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거나 누구에게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고 딱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경매 투자의 핵심적인 성공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출, 명도 이런 거 하다 보면 변수가 하나씩 생길 수 있죠. 이런 규제의 미로 속에서 혼자 헤매다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상담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위더스와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